자, 오늘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대응 전략 확실하게 공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수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묵직 그 자체인데요. 소폭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금세 또 회복을 해주었죠. 지금의 삼성전자는 장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일봉상 역사적 상승률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또 찍어냈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16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한테는 요 앞으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월요일에 매도하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삼성전자의 윗구간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장의 포인트는 단연코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자, 지금의 국장은 특히나 삼성전자는 미장이 빠져도 버티고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 미친 상승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근래에는 더 크게 반영이 되었었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43% 하락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또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찾아봤더니 또 인공지능 버블 논란이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마진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 빅테크를 포함한 이 기술주들의 급락이 나왔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광경은 우리가 결코 처음 맞닥뜨리는 게 아니죠.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늘 겪어왔던 레파토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삼성전자를 더더욱더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까지 강한가?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PMI,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2월 달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문턱이었던 이 50이라는 수치를 단번에 돌파가 됐어요. 보통 이 50이라는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확장 국면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력들은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기업들에게 더더욱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월요일 삼성전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기업의 가치는 변한 게 없다. 과대 낙폭이다. 매수세로 응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의 삼성전자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자, 어제 JP모건에서 코스피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리포트가 나왔었죠. 자, 올해 코스피는 7,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지금의 한국 시장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최선호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강세장의 초입이다. 아주 공격적인 매수 리포트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자, 특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 약 45%에서 50%까지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매수 시그널을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막상 주가를 들여다보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 충분히 흔들리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때 우리 개미들은 탑승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날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전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이와 같은 변동성, 근래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변동성, 이제는 우리가 좀 내성이 생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장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게 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 기준점 정도는 지금 확실하게 정해두고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기준점은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이 구간이 여러분들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이러한 전제 정도는 지금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상 첫 30조를 넘은 B2, 증권사 대출 여력도 바닥이다. 자, 지금 이 세력들의 신용 물량이 이 30조를 넘었다라는 소리죠. 지금의 세력들은 바로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나만 벼락거지가 된다. 홍보를 하면서 우리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레버리지를 많이 땡기면 땡길수록 세력들은 더더욱더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 이 대세장 본인들이 올려주는데 개인들이 위에서 팔고 나가면 개인들만 이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걸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래에 우리가 경험했던 변동성, 일종의 악재 뉴스를 이용한 세력들의 물량 정리, 우리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주제입니다. 지금의 구간
증시 눈치 보랴, 또 하이닉스 견제하랴, 우리 주주님들 여전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요 HBM에서 어떠한 상태까지 와 있는가? 자, 그리고 우리의 가장 하이라이트라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특별 보너스 소식까지 하나 더 나왔거든요. 지금 모두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슈퍼 을된 삼성의 메모리, 엔비디아는 공급을 당겨달라 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요 HBM4죠?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요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HBM4용 D램 양산 고삐 공급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HBM4 품질 테스트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막 들어섰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라는 게 아직 아닙니다. 요 베라루빈에 탑재될 HBM4 물량을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객사들은 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D램의 가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형인 삼성전자의 HBM4를 탑재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전세대긴 하지만 하이닉스의 HBM3를 탑재할 것인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6세대입니다. 가장 최신형 고대역폭 메모리 칩으로 고객사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요. 반면 하이닉스는 HBM3 기존의 칩을 조금 더 다듬어서 좀 더 안정된 수율로 고객사들한테 어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전략은 뚜렷합니다. 요 AI 큰 손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에 공급을 해줌으로써 시장 내 존재감을 어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분명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한테 조금은 밀리는 이유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최신형 메모리 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 수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사 입장에서도 분명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전략은 뚜렷한 장점도 존재하는데요.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차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먼저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거죠. 자, 시장에 선제적으로 안착할 경우에는 가장 큰 캐파를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전략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HBM4,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해서 조금은 장기적인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절대로 대체가 불가능한 기업들입니다. 젠슨 왕이 또 언급을 했죠. 올해 역시도 메모리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유명한 이 모건 스탠리마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40조를 넘어설 것이다. 자, 하이닉스는 이렇게 180조를 전망해주고 있고요. 자, 모건 스탠리는 이러한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역대 전례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태는 2027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올해만큼은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의 삼성전자를 공략하지 않고서 100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테는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이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요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단위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3일 어제 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4일 수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K바이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이 무조건 바이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시진핑 종목을 눈여겨보자. 자, 어젯밤 이 시진핑의 강력한 트위터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게다가 이 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자, 직전의 고점 기준으로 쏟아냈던 이 구간,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래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 저항을 받다가 어제 뚫어내면서 몸통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정배열렸죠. 힘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이슈, 어제 화요일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K바이오만의 특성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좀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K바이오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6.3%, 여러분들 시가 단 1% 띄고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23%, 24%,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4% 이상은 우리가 무난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목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어가 볼 텐데요. 촬영을 하는 동안 신고가가 지금 또 나왔어요.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의 삼성전자는 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상황이죠. 배당이면 배당, 주가면 주가. 자,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후 특별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자, 배당금으로 주당 이렇게 566원을 발표했는데 기존의 360원보다 200원을 더 업해서 4분기 배당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삼성전자의 25년 총 배당액은 무려 11.1조 원이 됐고요. 자, 2025년 우리가 가져가는 주당 배당금은 1668원으로 작년 대비 약 220원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지급 날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025년 12월 26일,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과 동시에 요 특별 배당금이 올해 4월 달에 합산 지급이 되는 거죠. 자, 3월 달 주총 확정 이후 한 달 안에 입금이 됩니다. 대략 4월 초중순쯤에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특별 배당을 한 이유, 역대급 실적 덕분도 있지만 이게 좀 컸죠. 바로 올해 개정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업도 좋고 주주도 좋고, 자, 올해 정부는 이 배당 기업들을 늘리기 위해서 고배당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해주는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요. 기업의 요건은 있습니다. 자, 이번 배당으로 삼성전자는 충족이 됐죠. 자,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충족이 되고요. 자, 배당 성향이 40% 이상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일 것, 여기에 삼성전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은 25.1%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이 고배당 기업에 충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 주주들은 본인의 연봉과는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요 공략 포인트를 공유해 볼게요. 제가 이제 요 목요일장에 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세 또 이렇게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 매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구간을 여러분들 요대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 가격대입니다. 보시면 이때 2차, 3차 순차적으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의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 변수가 생겼을 때에는 또 월요일처럼 이렇게 변수가 생겼을 때에는 제가 영상에서 바로바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제발 쪼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화요일의 미장은 또 하락이 동반되었는데요. 또 인공지능 버블, 이제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대변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국장, 오늘의 국장 빠지기는커녕 또 버텨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장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FOMC도 끝이 났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나왔죠. 지금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요 케빈 워시가 요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것만 나오면 우리한테는 2월 증시가 빠질 만한 이벤트가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아요.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목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당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